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권미란의 정치경제 미슐랭 권미란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함께하는 시간. 오늘 주식시장은 보합권의 혼조 양상을 나타내면서 관세 부과 예정일 3일 전 그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세 가지 주제 뽑아서 여러분께 경제 분석해드리는데요. 경제평론가 문서진 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대 지수가 오름세를 띠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더운 한낮, 낮 시간 동안 잠깐 양대 지수 상승을 하다가 현재는 코스닥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낙폭이 크진 않고요. 시초가보다는 낙폭을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움직임인데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그 삼성전자의 기대감과 네. 그다음에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네. 합쳐져서 보합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어제 테슬라의 이제 대규모 삼성 파운드리 수주 관련 이슈가 있으면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흐름이 좀 좋았거든요. 오늘은 조금 부침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를 볼 때 이제 항상 이제 걱정을 했었던 가장 큰 부분이 파운드리 사업부였거든요. 근데 그 파운드리 사업부에 조금 이제 활기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이제 좀 수급적인 부분도 삼성전자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시원하게 올라가기가 어려운 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관세 협상이 여전히 이제 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경계성 매물 또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수급적으로 좀 혼조 현상을 보이면서 지수 자체도 조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과연 관세가 얼마로 결정이 될 것인지 또 그 결정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게 될 이번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요한 주제 관세 이야기부터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한미 관세 협상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서한에 25%의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고요. 아직 제대로 된 협상 테이블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 대통령 부당 대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걸 의사를 표시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가 모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이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관세 협상 테이블 요구 조건 뭐라고 보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관세 협상에 물론 미국 우선주의가 이제 일단 가장 그러니까 마가가 이제 일단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이긴 한데요. 네. 거기에 하나는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동맹국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라질 같은 경우도 관세 때려버리고 그다음에 브릭스 같은 경우도 관세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편 아니면 내가 관세 때릴 거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네, 그렇죠. 그 얘기들을 친중국가 맞죠. 예. 그래서 우리 편이면 내가 관세를 완화해 줄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어쨌든 중요한 건 미국이 직접적인 이제 관세를 받는 것도 일단 가장 큰 요인이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명확한 동맹국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 미국과 중국은 어쨌든 패권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전쟁 중이니까 아군의 피하 식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서 그 피하 식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 협상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희 편이야 라는 거를 명확하게 좀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글을 하나 올린 거 중에 네. 6.25 참전 용사,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미군 그 젊은이들이 예전에 그러니까 6.25 전쟁에서 많은 희생을 했다. 우리는 그걸 기리겠다. 이런 거에 대한 또 글을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게 왜 올렸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일단 협상 관련 부분은 조금 이제 우리가 미국의 편이라는 걸 조금 더 좀 보여줘야 된다. 이번에 보니까 조연 그 외교부 장관이 그 마가 모자 쓰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거라도 진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그러니까 스탠스 자체를 좀 낮추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사실 그 핵심을 비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그 마가 모자를 쓰고 가는 건 낫지만 결국에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뭐 마가라든지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히 어제 미국은 혈맹이다. 6.25 참전 미군 후손의 헌신을 우리가 알리겠다. 근데 그 사진 보셨어요?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있는데 뒤에 그 안규백 그 국방부 장관 후보 아직까지 뭐 정식으로 안 되셨죠? 네. 뭐 근데 뭐 재간은 하실 것 같은데 그분 그 표정 찍힌 거 보셨어요? 엄청 인상 무척 쓰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만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네. 계속 의심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한국 우리 동맹 맞니? 이거 자꾸만 이제 시험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말로만 혈맹, 말로만 동맹, 뭐 말로만 겉으로 보이기만 마가 모자가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국가인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친중 친미가 아니라 확실한 친미. 제가 맞아요. 근데 제가 어제 보니까 그 조금 제가 좀 걱정됐던 부분이 어제 그 김어준 그분이 그 뭐 본인 이제 거기 채널에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슬슬 또 반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건 반미가 아니라 자주라고 네, 그 이야기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이야기 나오면서 사실 좀 섬뜩했던 게 네. 이 협상이 안 되나?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현재 그 협상 분위기를 저는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런 멘트를 하는 건 만약에 협상이 잘 됐으면 저는 조금 밑밥을 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외교 천재, 외교신 뭐 이런 식의 약간 뭐 엄청 어려운 거지만 뭐 우리 뭐 그건 잘 될 것 같습니다라는 밑밥을 깔 것 같은데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만 지금 이거 반미 이쪽으로 지금 끌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런 협상을 보면 뭐 굴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사고로 지금 이 국제 질서를 힘의 균형을 흔히 말하는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말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자존심을 세운다고 우리가 얻어갈 게 있냐라는 거예요. 뭐 다른 나라랑 수출을 하면 되지 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가 우리가 흑자를 가장 많이 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럼 그 미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 어디? 중국이요? 중국은 우리나라 이제 흑자국이 아닌데요. 이제 우리는 중국에게 오히려 우리가 중국에 물건을 사주는 나라예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일본은 그럼 우리보다 힘이 약해서 그 미국에게 그런 협상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미국과 뭐 나중에 뒤에 또 좀 더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EU와 그다음에 일본은 왜 그런 협상을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흔히 말하는 여기서 흔히 말 지금 협상에서 본인들이 뭔가를 챙기고 할 걸 챙기고 하는 협상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현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흔히 말하는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율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자꾸만 얻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일본이라든지 EU가 협상했는 걸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협상은 어떤 결과를 나오든 간에 굴종이 아니에요. 이게 실용주의 외교가 맞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기분을 맞춰준다고 움직이는 분은 아니실 것 같고 신뢰 문제에 대한 재확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산 기지에 대해서도 지금 그 내란 특검이란 이름으로 압수수색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을 믿을 수 있는 혈맹이라고 지정해 두고 움직여도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 사실인데요. 그리고 아까 그 반미 빌드업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뉴스공장에서 이제는 반미가 아니라 자주를 할 시간입니다. 자주입니다. 미국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독립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전형적인 이제 진보 쪽의 사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반미 시위가 한인들 사이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미 빌드
빌드업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본에 이어서 EU 쪽에서도 15%의 관세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반도체 장비 등 상호 무관세 결정된 부분도 네. 있었고요. 전체적인 일단 관세는 15% 동맹 관세죠. 네, 미국에서 얘기하는 동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5% 정도의 관세를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과의 관세 협상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분기별로 보고를 받겠다. 이후에 관세를 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이후에 좀 후속 소식으로 일본 관세 관련해서 전해진 내용인데요. 동맹 관세에 성공한 이후에서는 어떤 카드를 미국에 준 것일까요? 뭐 일단 이제 이유는 표면적으로 나오는 건 이제 거의 이제 1,000조 원이라고 할 수 있는 7,500억 불의 에너지 수입 관련 이걸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대미 투자 관련 쪽은 한 6천억 정도를 6천억 불이죠. 6천억 불을 일단은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이제 군사 장비 관련 부분을 도입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내용만 놓고 보면 그래서 EU가 뭐 가져간 게 뭐였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관세를 낮춘 거는 맞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도체,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배쉬라든지 그럼 ASML이라고 해서 이제 어쨌든 글로벌 굴지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이 회사들의 어쨌든 이 미국 내의 수출에 대한 무관세 받았다는 부분도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어차피 지금 LNG 수입과 관련된 7,500억 불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 협상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할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원래 유럽은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산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PNG죠. PNG 라인, 그러니까 PNG를 통해서 가스를 공급을 받았어요. 굉장히 싸게. 근데 아시는 것처럼 러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러시아산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통한 에너지 수입이 이거는 수급에 조금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어차피 지금 캐리어선 쪽으로 다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주, 카타르 이쪽으로 지금 계속 이제 이 수입을 늘리고 있는데, 최근에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카타르랑 유럽이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인권 관련 이슈 때문에. 그래서 카타르가 유럽산 이 LNG 수입을 일단 좀 수출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럼 대안은 미국밖에 없어요. 어차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한 것 같지만 EU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노선은 달리 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대미 투자 6천억 불과 관련된 부분도 일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미국채에 대한 매수, 그 다음에 아니면 금융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데 흔히 말하는 이자를 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자가 고리는 아니죠. 절이긴 하지만 이걸 그냥 돈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예를 들어 뭐 무슨 프로젝트가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투자금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 회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일본 입장에서도 문제가 없는 거고, 지금 이 대미 투자금 역시 EU가 제시했던 건 역시도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게 투자인 거지 미국에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EU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EU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내어준 것 같지만 실질적인 실속은 또 다 챙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흔히 말하는 굴종적인 외교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선택, 이런 흔히 말하는 모범 답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나오는 걸 보면 뭐는 내줘야 되고 뭐는 뭐 이런 지금 협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줄 수 있는 거 다 줘야 돼요. 대신 줄 때 잘 주면 돼요. 뭔가를 가지고 오겠다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줄게. 근데 줄 수 있는 것 중에 잘 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잘 주냐. 근데 이제 금융 지원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지금 개념들이 결국에는 어쨌든 해야 할 경제적인 협력이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거 아니더라도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은 해야 할 경제 협력인 부분을 이제 합의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잘 준 것이고, 네. 그리고 또 그 전에 방위비 같은 경우도 네. 좀 높게 네. 결정을 해서 그렇게 내겠다. 이 부분도 좀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15% 관세가 나왔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뭐 방위비 인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거 해야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가 자꾸 소고기 가지고 수입 하네 마네 하지만 소고기 협상이 안 되면 미국은 안 해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소고기 시장 개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잖아요. 그 참 아이러니하죠.
그 우리 한때 광우병으로 엄청나게 미국 소고기 엄청 안 먹는다고 했지만 그게 이제 지금 10년이 넘은 기간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됐는데 네. 아무튼 그런 나라에서 소고기 시장을 막는다. 그러면 트럼프가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소고기 시장은 계속 말씀드리면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조건 열어줘야 돼. 이걸 만약에 뺀다면 협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를 지금은 재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우린 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잘 내줄지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가 그렇게 좀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뭐 좀 보긴 해야죠. 네, 뭐 그동안 정치경제 미슐랭에서 미국 쪽에서 원하는 명확한 그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은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조건들의 결론은 결국에 자유민주주의와 또 친미라는 그 키워드로 귀결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 채팅창에 무야호님께서 이재명 정부가 애초에 관세 협상 대충 하고 정치적으로 반미를 이용할 생각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또 얘기들도 사실 많습니다. 잠깐 그 관세 얘기 중이지만 노란봉투법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소식이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에서도 노란봉투법은 뭐 기업들 나가란 얘기다. 우리는 있을 수가 없다. 그게 그렇죠. 시행된다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 있었고 그 노란봉투법 등 이재명 정부가 지금 시행하려는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기업들을 소멸 말살시키고 그 자리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중국 기업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수정돼 있는 거 보니까 해외 투자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노란봉투법을 좀 확장시켰더라고요. 파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지금 상황을 이제 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 자금이 빨려 나갈 것 같으니까 그것도 안 돼. 그것 때문에 우리 파업하는 거 정당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이 없죠. 그리고 뭐 뒤에도 저희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네. 우리는 좀 역행을 하고 있잖아요. 글로벌적으로 감세 분위기인데 우리 지금 증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상황에서 노란봉투법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일단 근로시간 또 줄이겠다. 이게 뭐 기업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죠. 그런 거 보면 거기에 만약에 혹시라도 관세까지 높게 맞아버리면 네. 우리나라에 기업할 이유가 없죠. 네. 여기 이제 품목관세 얘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뭐 일본에서도 자동차 관세 혜택을 좀 받았고요. 그래도 그 품목관세보다 낮게 협의를 이끌어냈고 또 유럽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장비 쪽에는 상호 무관세 결정이 나온 건데 근데 이제 품목관세에서 지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시행 중이고요. 반도체까지 줄줄이 품목관세 매길 거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품목관세는 왜 매기는 걸까요?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떨지 짚어주시고요.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뭐 일단 품목관세 중에서 구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철강 뭐 이런 쪽이 있는데 결국 이게 핵심 자원들이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중국이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우회 수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우회 수출 같은 것들도 좀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품목관세, 중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에 품목관세를 매겨서 결국 중국 경쟁력을 낮추는 거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할 거고, 저는 철강이랑 알루미늄, 구리는 뭐 그거는 협상 대상이 아닐 거예요. 그거는 일단 무조건 중국을 막겠다라는 의지가 강해서,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도체랑 이제 유럽이 했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랑 그 다음에 의약품? 아니 자동차, 네. 네, 자동차 관세이나 이쪽으로 협상 키를 계속 잡아야 될 겁니다. 뭐 어설프게 만약에 우리가 품목 관세에서 뭐 그렇게 안 해주겠지만 뭐 철강 관련 부분에 관세를 낮춘다 그러면 이거 중국 그 철강 기업들 우리나라 거쳐가지고 다 우회 상장합니다. 우회 수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열어주긴 하겠지만 아무튼 어설픈 거 하지 말고요. 그냥 딱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자동차, 그 다음에 반도체 이쪽 관련 부분에 품목관세 낮추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에 미국에서 부과하는 품목관세는 중국에 의한 자국, 미국의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고요. 이거는 뭐 미국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채찍과 당근으로 이제 당근책은 뭐 AMPC라든지 이런 IRA 법안이 있고 또 유럽에서도 유럽 자국
그리고 또 유럽 영토 내에 이런 뭐 투자를 유치하거나 혹은 또 중국 기업들을 좀 배제하기 위한 법안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또 중요한 일정이 중국과 미국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세 번째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까요? 저는 뭐 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뭔가가 어쨌든 결론은 다 나와 있을까요? 그러니까 추가 협상을 왜 하는지 저는 궁금해요. 그냥 시간 끌기죠, 시간 끌기. 음. 그러니까 어차피 그 트럼프도 네. 중국과 협상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협상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네. 미국과 지금 당장 싸우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시간 벌기인 거지.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질질 끄는 거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는 55%는 때려놨어요. 일단 기본 미국 입장은 급할 게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긴장도를 또 굳이 높일 이유는 없어요.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중간 선거 전까지는 중국과는 그냥 거리감만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극적인 타결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특히 이제 마가 이 라인들에서는 원하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너무 지나치게 긴장도가 높아졌을 때 뭐 아무래도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지율 관련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중간 선거 전까지만 조금 이제 시간을 벌자라는 거 같고요. 이야기는 나올 수 있겠죠. 히토르 관련 이야기랑 그다음에 펜타닐 관련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서로 굉장히 큰 의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흔히 말하는 그 보여주기식 약속 대령 같은 느낌으로 그냥 야 우리 아주 싸우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 그냥 긴장하지 마. 시장 입장에서는 야 긴장하지 마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뭔가를 기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이미 모든 협상을 완료하고 중국 시장 개방을 유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시장은 이미 뭐 여러 차례 많이 두드려 놨고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여기서 뭔가 뭐 더 개방할 만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완전 하거든요. 시장 개방. 그동안은 근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 지금 현재 공산당 체제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들 입장에서 지금 당장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흔히 말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관계가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야죠. 그 부분은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유샤 네, 중국 내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이런 지상파나 종편에서 뉴스들이 잘 없기 때문에 유튜브 쪽에서 또 여러 내용들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뭐 현실화된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8월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이벤트가 있을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정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일단 미중 회담 3차 회담 시작된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조은석 특검팀이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한미 군사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는 또 트럼프 1기 시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오산 공군 기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던 네.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그 위치입니다. 이 오산 공군 기지 레이더 시설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까요? 좋은 영향은 당연히 아니겠죠. 물론 그러니까 뭐 특검 입장에서는 뭐 할 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하고 있냐라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관세 협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동맹국의 흔히 말 아군의 피하 식별을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런 흔히 말하는 협상 그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맹국 갑자기 동맹국인데 우리 거기를 지금 압수수색 물론 뭐 미군을 압수수색한 건 아니지만 기분 나쁠 수 있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참외밭에는 신발끈도 묶지 말라고. 굳이 거기서 왜 신발끈을 묶냐는 거죠.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미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직설적으로 일단 기분 나쁜 말을 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협상에는 전혀 유리하지 않죠. 예, 그래서 오히려 뭐 굳이 이 타이밍에 할 필요가 있냐. 얼마 안 남았잖아요. 협상이라는 게. 뭐 그거 지나고도 해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특검 입장에서는 시초를 다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게 지금 국익에 엄청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협상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과연 중국을 포기할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지금 미국을 방문했었던 나경원 의원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협상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관세 협상 원만하게 타결 가능성, 8월 1일까지 타결 가능성 있을까요? 저는 그건 있었어요. 이번에 그 협상 이야기가 나올 때 그나마 그래도 그래도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내에서 가장 그래도 괜찮은 카드를 꺼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군산항 MRO 관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만약에 되면 중국은 엄청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적 요충지거든요. 서해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서해안에 물론 MRO 그러니까 수리를 정비를 하는 거지만 결국은 미 해군 함정을 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중국이 기다렸다가 사진 찍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나요? 예. 근데 어쨌든 네. 지리적으로는 그 군산항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걸 협상 카드로 쓰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웬일로 괜찮은 거 카드 하나 쓰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걸 열어준다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우리나라 조선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조선 기술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협업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군산항을 열어줘서 미 해군 함정을 그러면 서해안에 띄우겠다라는 거니 요렇게 되면 조금 이제 중국가 이러면 우리 좀 동맹인가? 라는 걸 조금 더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좋은 카드긴 한데 근데 이걸 정말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 하면 중국이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엄청 이거 압박하고 있을 건데 이걸 실제로 열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상황은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되면 저는 군산 MRO 이 항을 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 열면 제가 보기엔 협상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이게 만약에 열리면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리적으로 보시면 중국 견제의 최적의 위치입니다. 저게 여러분 뭐 딱 봐도 아시잖아요. 군산함 쪽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다 이제 긍정적인 보이는 보고요. 군산항 MRO 시장을 열어줌에 있어서 우리가 불리한 건 없어요. 불리한 건 딱 하나예요. 중국의 눈치를 보는 거. 중국의 눈치가 보이는 게 딱 하나 불편한 거지. 그것 말고는 군산 쪽을 안 열어줄 상황이 아니에요. 특히 군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GM도 좀 떠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 지역 경제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MRO 시장 자체가 열리면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지역 자체에 활기를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로 나쁜 카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흔히 말해 이런 거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리적인 요충지를 내주는 거니까 이거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오히려 적은 돈으로 훨씬 더 흔히 말하는 이 협상의 그러니까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카드니까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하면 저한테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려요. 제가 이제 뭐 경제 방송도 많이 나가니까 저보고 이제 막 매국 노냐고 하는데 조선 기술을 네. 미국에 왜 갖다 주냐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럼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가 그 조선 기술을 꽁꽁 가지고 있으면 그 아무도에게 조선 기술이 안 넘어갑니까? 그 조선 기술 꽁꽁 싸매고 있으면 어디로 넘어가는지 아세요? 다 중국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지금 중국 지금 저기 조선을 간첩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아니 중국 지금 배 지금 저 기술 다 어디서 나왔어요? 다 우리나라 거잖아요. 아니 이 양 만약에 기술이 넘어간다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미국으로 넘어가는 게 낫고요. 또 하나는 이게 기술이 넘어간다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흔히 말하는 구기술이에요. 낡은 기술을 결국은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의 경쟁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낡은 기술이라도 중국에게 넘어가면 최종적으로 우리의 경쟁자가 되지만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란 말이에요. 그 낡은 기술을 주고 나서 우리는 어차피 더 앞서 나간 기술을 더 발전시키면 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 이제 이끌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굳이 뭐 기술을 넘기는 안에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럼 뭐 중국의 기술 넘깁니까? 예. 네, 지금 이 채널에서는 그걸 반론해 주실 게 아니라 오산 공군 기지가 털렸는데 과연 군산에 MRO 수주를 줘서 미국에서 수주를 주겠냐? 과연 주겠냐? 지금 이게 더
좀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론가님 보호해 드리려고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고 이 부분만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싶어도 테이블이 열리지가 않는 지금 이 상황이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터지고 있고, 이게 좀 의도적이지 않나라는 의심을 할 정도로 이렇게 반미하고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탈출하는 이런 상황들을 현 정권에서 원하고 있는 건가? 근데 또 그 와중에 노란봉투법에는 또 해외 자본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외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조 쪽에서 반발하고 또 시위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유럽 쪽에서도 지금 발끈해서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럽 기업들도 이대로면 한국에 더 이상 못 있는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주한유럽 상공회의소에서 오늘 또 새로운 소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